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지금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언제 이 판이 뒤집힐 것이냐. 바로 그 점에 우리의 최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현재는 이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 내지는 좌익혁명 전야의 분위기를 방불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코너에 몰렸다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실체만 제대로 드러난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게 사실이지만 이 가운데 뜻밖의 구원병이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중진 의원인 김두관이,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김두관이 지금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대법원 법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김두관은 17일 날, 지난주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아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지난번 총선에서 자기의 지역구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다름 아닌 민주당 중진이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적지 않은 냉소적인 사람들이 야 저거 극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음모론에 빠져서 저렇게 난리를 친다. 저 사람들 미쳤다. 라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 애들이 그렇고 좌빨 언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와중에 좌빨 언론들의 주장을 꺾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진 게 김두관의 발언입니다. 김두관이 이게 자기가 선거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억울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수출했던 전자개표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 부정선거로 난리가 났다.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야 이게 상황 반전에 실마리를 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재판에서 흥미롭은 대목이 또 있습니다. 그날 대법원 이게 특별 일부 재판부였는데 노태학 현재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노태학은 이번 선거 소송에서 이해 당사자로 지목이 돼서 제척됐습니다.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날 재판은 같은 부의 동료 대법관들이 심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득이 하나 있습니다. 보너스인데 일부 대법관들이 야 이거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의외로 크다.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두루 인지하게 된 것만 해도 소득은 소득입니다. 전반적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나쁘지 않게 전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추적해온 박주현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곧 대반전이 일어날 거다. 결정적인 계기는 1월 20일 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정선거 척걸 움직임이 가시화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이게 그 박 변호사가 오파 유튜브 이봉규 TV에 나와서 밝힌 내용입니다. 썸네일 사진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 음모가 밝혀지는 조짐이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일테면 선관위 출신 직원으로 간암 때문에 죽음을 앞둔 박동건 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하고 권영애 전 국정원장이 보는 앞에서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박동건이라는 분이 엄청 수척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인데 용기를 냈습니다. 이분 발언의 핵심은 선관위에 음모 세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들이 지난 20년 넘게 장난질을 쳐왔다는 증언입니다. 자, 이게 권영애 전 국정원장, 황교안 전 총리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박동건이라는 분의 모습입니다. 증언의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게 한계가 있지만 수사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파헤칠 수 있는 건더기는 던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주류 언론 중에서 유일하게 KBS가 며칠 전 9시 톱뉴스로 부정선거 문제를 연달아서 4꼭지를 보도했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현실적으로 위력 있는 게 KBS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황의 변수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4시간 뉴스 채널 YTN도 김 사장의 지시로 부정선거 문제 규명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점차 우리에게 유리해진다는 뜻을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요즘 애국신문으로 또 스카이데일리는 아주 구체적인 기사를 연달아서 내놓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사진만 찍고 돌아왔다라고 일부는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포렌식을 해서 아예 떠왔다. 그리고 분석이 진행 중인데 차질이 없다. 곧 발표된다라고 하는 희망적 보도를 이미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스카이데일리가 아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난 12월 13일자인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부정선거의 몸통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 전체를 위에서 지시한 친구들이 딱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좌빨 정치인 김대중, 박지원, 이해찬, 신건 등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반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스카이데일리의 진단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확신을 심어주기 충분합니다. 바로 김대중, 박지원, 이해찬, 신건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시 아래 선거 전산 장비를 납품했던 유재화 관우정보센터 대표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 네 사람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공개 선언도 지금 나왔습니다. 양심 선언한 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 상황에서 그럼 언제 상황 변화가 일어날까?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키를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피청구인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때 부정선거와 헌정질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변론을 하면서 증거일체를 공개하는 방식이 제일 유력합니다. 지금 극도의 보안소에서 모처에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그때 모두 깔 거다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이와 또 다르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논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거는 팩트, 사실의 힘입니다. 사실이 갖는 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부정선거를 엄폐하는 친구들은 신권다발 투표지의 존재에 대해서 그게 형상기억종이라서 저절로 펴진다는 등등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0총선 사전투표에서 서울 425개 동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것도 이건 누가 봐도 부정선거일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두고서 좌빨들이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헛소리 중에 대표적인 헛소리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모두 허구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 안에 뭔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지난 총선에서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깨져서 결국 낙선했던 국힘당 후보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가짜 국회의원에 해당된다는 말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경 육삭 출신의 전산학 박사인 장재원 박사도 여기에 가세를 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100% 확실한 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전문가의 폭로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보다 결정적인 거니 누가 부정선거를 기획했고 장난을 쳤는지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이제 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상황 전개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부정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해체 파괴하는 내란 행위입니다. 4.19를 둘러싸가지고 잘못된 정보에 따라서 무남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로 그렇게 난리를 치던 인간들이 지금 구조적인 부정선거 문제에는 눈 감고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위선 중에 대표적인 우선입니다. 결국 부정선거는 주권을 우리의 민의를 훔쳐가는 겁니다. 주권을 침해하고 헌법 기능을 소멸시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최악질 국가사범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대반전의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일으킬 거 아니겠느냐.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걸 오늘 방송에서 재확인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